자,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뭐냐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에서 전체 수출의 무려 20%가량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1993년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에 오르고요. 94년에는 세계 최초로 256메가 D램을 출시하면서 참고로 경술국치일에 공개를 했죠. 일본을 넘어서라 뭐 이런 뜻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다른 건 몰라도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산이 1등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메모리 반도체는 되는데 비메모리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영원할 것만 같던 시스템 반도체의 왕 인텔의 기업 가치를 엔비디아가 추월할 거라고 전망했던 사람이 한 10년 전쯤만 해도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엔비디아도 불과 30년 전에는 스타트업이었죠. And so once we got started, the question is, what are we going to do? You know, how does it all work out? How do we start the company? And so we met every day, the three of us, and we would get together, and there would be nothing to do. I mean, what do? You get three guys and get together, you just talk, you know? So what did you guys do last? 한국에서는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없을까? 그래서 광고도 협찬도 아니지만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대중한테는 생소하지만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등도 이미 투자했다는 한국의 스타트업. AI 시대에 우리도 세계 무대에서 엔비디아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처럼 한국에서 반도체 성공 신화를 써보겠다면서 한국에 다시 모인 사람들, 리벨리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설계는 하지만요, 패브리케이션, 즉 생산은 직접 하지 않고 대만의 TSMC 같은 데다가 GPU 생산을 맡기는 팹리스 업체인 것처럼요, 이 리벨리온도 팹리스 업체예요. 미국 인텔, 스페이스X, IBM, TJ 왓슨 연구소 같이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모여서 만든 AI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우리가 회사를 알려면 어떤 사람들이 창업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박성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텐데, 참고로 박 대표는요, 카이스트를 수석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를 한 다음에 인텔에서 일했고요. 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여튼 그 밑에서 스페이스X에서도 있었고, 왜 그 로켓 만들어서 쏘고 막 다시 제자리로 불러들여서 재활용하고, 또 단순하게 얘기하면 또 하늘에다가 막 위성을 쏘고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접속할 수 있게 만든 스타링크 사업하는 업체죠. 그래서 왜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었잖아요, 스타링크 덕분에. 아무튼 이 인텔과 스페이스X를 거쳐서 월가의 모건 스탠리에서 일했던 박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경상도식 영어가 흥미진진합니다. 예, 제가 카이스트에서 전작가 전공인데 저는 기계과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남자는 무조건 기계과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선배가 또 기계과 가면 기계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나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그 진대대 장관 강연 같은 거 들었는데, 그렇죠, 무슨 반도체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포스로 가슴이 뛰는 와, 이거다. 그래서 반도체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전작과를 갖고 병역특례 하려다가, 그때 병역특례는 3년 4개월 정도였습니다. 네. 군대는 2년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병역특례 업체 인터뷰를 봤었죠. 인터뷰를 보는데 이번에 나름 카이스트고 공부도 잘했는데 막 병역특례 인터뷰를 하는데 몸무게를 물어보고 키를 물어보더라고요. 와, 이 잡혀감이 오징어 잡이배다. 네. 군대로 갔다 오자. 깔끔하게 갔다 와서 또 아프가니스탄까지 갔다 와서 빠르게 끝내고 아프가니스탄 갔다 오면 한 달 휴가를 주거든요. 네. 파병 휴가. 그때 GRE 공부해가지고 유학 가는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전혀 외국 경험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전혀 없었죠. 경상도 토박이었습니다. 예. 모건 스탠리 가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스페이스X에 저는 이제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권자에서 로켓 프로젝트에 못 들어가고 그 세틀라이트 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세틀라이트 투 세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스타링크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좀 크게 하는 거 있죠. 뛰어놓은. 근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하드워커죠. 예. 진심이죠. 일에 대해서 진심이죠. 그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예, 그냥 스페이스X 보면 위에서 보면 밑에서 막 소리치고 그럽니다. 막 고음치고 뭐 하고. 일론 머스크가? 예, 그냥 젠체하지 않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온라인 미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니까 당연히 CEO란 타이틀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자기 직함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치프 아키텍트란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테크니컬한 미팅들 다 하고, 누가 봐도 엔지니어입니다. 누가 봐도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미국에서 잘 나갔다면서, 그리고 뭐 스타트업이 무슨 반도체 사업을 해? 반도체 사업 돈 엄청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공장 지을 수 있어? 애초에 그리고 사업은 왜 시작한 거야? 또 CPU는 알겠는데 GPU는 뭐고 AI 반도체는 뭐야 등등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여러 군데 설명을 하셨지만 CPU가 있고 GPU가 있고 NPU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서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OS가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GPU는 CPU랑 동일한 것 같지만 GPU는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CPU에 꼽혀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적인 장치입니다. 코어 프로세서라 그러거든요. CPU는 프로세서라 부르고 코어 프로세서입니다. CPU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워크로드를 얘가 하면 더 빨리 하고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하니까 던져주는 겁니다. CPU는 시퀀셜 데이터라 그래서 하나 처리하고 그 다음 데이터 보고 그 다음 데이터인데 GPU랑 그래픽스 렌더링 같은 경우는 굳이 앞에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패러하게 병렬적으로 쭉 밀고 나가거든요. 병렬 연산에 맞게끔 GPU가 딱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럴 거면 CPU보다 GPU가 낫겠네? CPU에 GPU를 카드로 딱 꼽아서 병렬 연산들은 얘가 다 하고 어떤 직렬 연산에 가까운 것들은 얘가 하자. 그 컨셉에서 2000년도 초반에 그래픽스 게이밍 하겠다고 만들어진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고 그게 마침 지금 뭐 비트코인 마이닝 하는 거라든지 AI 트레이닝하고 AI 인프런스 하는데 만나서 지금 거의 이제 천조짜리 회사가 만들어졌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건 이제 NPU 뭐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뭐 게임 등등을 하기 위한 그 그래픽 처리를 하는 것보다 더 어떤 영역에 특화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가요? 예, 병렬 처리를 잘하다 보니까 GPU가 AI보다 쏘는데 병렬 처리 안에서도 그거의 부분 집합, 서브셋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또 최적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GPU가 하는 다른 모든 뭐 그래픽스 렌더링 한다거나 다른 그래픽스 관련된 워크로드는 처리하지 못하지만 메뉴 수는 작지만 그 공통된 몇 가지 메뉴 수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고 더 많이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에피션시하게 그렇게 처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회사를 만드실 때는 금융사들이 쓰기 위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자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예. AI 반도체, 뭐 GPU도 여러 가지 성능 지표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100m 달리기 같은 겁니다. 누구보다 빨리 딱 들어요. 네. 스루풋이라는 거는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네. 수 있는. 그 세 번째 에너지 에피션시. 뭐 전기세 1000억 드는 거를 300억으로 낮추겠다. 트레이딩 그런 알고리즘을 짰던 사람인데 트레이딩 하다 보면 약간만 빨라도 그 약간이 멀티 밀리언 벅, even single day. 하루 만에 무슨 뭐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정답은 정해져 있죠. 맞춤형 반도체죠. 살면서 그렇게 명확하게 길이 보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다. 3가지 중에서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하고 관련된 게 레이턴시였고 그게 마침 요즘 챗GPT 떠지면서 챗GPT도 빨리빨리 이게 서비스가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GPU 대비. 그 챗GPT 마켓이랑 맞물리면서 지금 이 어마무시한 도전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벨리온이 만든 AI 반도체에 대한 세계의 평가는 어떠냐? 올 봄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같이 AI 선도하는 업체들과요. 스탠포드, 하버드 같은 대학교들이 함께 만든 ML 코먼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매년 ML 퍼프라는 AI 반도체 성능 경연 대회를 열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막 성능을 경쟁을 시키는 거죠. 순위도 정하고. 근데 여기서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아톰이 엔비디아, 퀄컴보다 앞선다는 성적을 받았대요. 챗GPT 같은 언어 모델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동급 반도체보다 처리 속도가 최고 2배 빠르고 이미지를 분석하는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보다 무려 3배 빠르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돼. 한국 업체가 거짓말 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미 작년, 재작년에도 퓨리오사 AI나 사피온 같은 한국 업체들이 엔비디아한테 비교 우위를 보이면서 훌륭한 성적을 낸 적이 이미 있습니다. 자, 뭐 다 좋아. 아무튼 그래서 리벨리온 반도체가 대회에서 말고 실제로 쓰여? 뭐 싶을 수도 있는데 이미 한국에서도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곳이 있고요 뉴욕의 월가에도 고객이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또 왜 리벨리온 제품을 쓰는 거야? 근데 또 나중에는 결국 엔비디아가 GPU 만들어서 다 잘 팔듯이 AI 반도체 역시 엔비디아가 더 잘 만들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경쟁이 되겠어? 특화하는 것도 엔비디아가 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성능이 좋다고 해도 결국 고객들이 엔비디아 거 사지 않겠어? 라는 궁금증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스타트업인데 야 엔비디아랑 상대가 되겠냐? 상대가 되죠. 할 수 있죠.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덕트 라인이 몇십 개가 넘습니다. 몇십 개가 넘고 각각이 다 역할이 있는데 저희는 엔비디아 특정 프로덕트를 딱 찍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상대를 하는 거라 시간이 걸리지만 마켓쉐어를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뭐 저희가 리벨리언스가 삼성이랑 경쟁한다. for example. 삼성이랑 협력할 때도 많지만 그럼 삼성 전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삼성에서 AI 반도체를 하는 그 팀 하나랑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프로덕트 라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날카롭게 들어가서 하나씩 이기면서 마켓쉐어를 벌려나간다. 대표적으로 AI는 모델을 만드는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고 만들어진 모델을 서비스하는 인프런스, 추론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트레이닝이 아니고 지금 사용자가 폭증하고 이렇게 레이턴시가 중요한 마켓에서만큼은 GPU는 스루풋에 오리엔티드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다. 일단은 지금 H100라고 엔비디아 제품이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A100도 한 2천만 원 하죠.
저희가 AI 스타트업이다, AI 서비스를 한다, AI 채팅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부터 한 수억 원을 사놔야 됩니다. AI 채팅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그걸 칩을 수억 원어치를 사놔야 된다. 일단 최소 수억 원어치를 사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 건물도 마찬가지 수억 원어치를 사면 그 전기를 피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여기서 AI 트레이닝 크게 걸리면 엘리베이터에 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다 죽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공사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억 원어치 사는 것도 돈도 돈이지만 전기공사부터 달리해야 돼서 데이터 센터는 전기도 빠방하게 들어오고 뭐 항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많습니다. 근데 또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하면 쓴 만큼만 처음에 뭐 도입 비용이 수억 원, 수십억 원 필요한 게 아니고 쓴 만큼만 찰징을 하니까 오케이 우리가 한 2주 썼어 500만 원, 뭐 한 달 썼어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찰징할 수가 있고 전기공사 다시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제품군들 한 3, 4년 지나면 또 프로덕트 사이클이 바뀌거든요. 또 사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요즘은 웬만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전기 엄청 먹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그 챗GPT 같은 게 GPT 3.5, GPT4가 나오면서 1년에 1조 원을 그냥 전기세로 버닝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캐시 버닝이 그냥 불에다 그냥 달러 태우는 겁니다. 저희 같은 하드웨어 사람들 보이니까 보고 있어. 와 안녕. 챗GPT 안녕 치면 진짜 미친놈입니다. 안녕하면 여기서 안녕 하거든요. 그 안녕을 뱉어내기 위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렉스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챗GPT 쓸 때는 우리 지구를 위한다면 그냥 필요할 때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심심이랑 이야기하듯이 오늘 날씨가 어때? 이래 물어보면 그 또 지구의 탄소 배출이랑이 굉장히 안 좋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챗GPT 열어가지고 항상 맥시멈 3시간 동안 뭐 40개인가 칠 수 있거든요. 자자작 치면 마이크로소프트 돈을 뺏어오는 거다.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 입장에서는 와 이게 GPU가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소프트웨어 와이즈 플렉서블 하지만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러니까 막 에어컨 2,500대 틀어놓은 느낌입니다. 전기세가 뭐 1년에 300억. 그리고 저희가 1년에 100억으로 낮춰드릴 수 있다. 그래서 AI를 커머셜리 어베이러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자, 근데 리벨리온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인재들이라면서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창업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말씀처럼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뭐 다 쳐도 일단 미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랑 대만은 격차가 크게 밑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근데 어쨌든 이거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격차는 크지만 한국이랑 대만은 역시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거 아직은 글로벌리 갈 수 있는 건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올라가고 있다. 언제가 크로스 포인트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경량성은 분명히 보이고 그래서 넥스트 빅띵 그 다음을 준비할 거면 저는 한국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 생태계가 올라갈 때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개인으로 보고 저희 미국에 11년 있었으니까 휴먼 네트워크로 보면 미국이 더 낫죠. 동거하러 다니기도 그냥 선후배가 다 거기 있고 지도 교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생태계가 죽어갈 때 오는 그 좌절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박탈감. 이제 일을 한다고 저도 창업 전에 여기저기 어디 파운더리 알아보고 디자인 하우스 알아보고 뭐 이러면 이메일 보내면 한 2, 3일에 한 번씩 리스판스 백 옵니다. 한국에도 알아봤거든요. 주말에도 막 카톡 날라옵니다. 처음 알았죠. 와, 이 사람들 카톡으로도 영업을 하는구나. 그 리스판스 타임이라거나 생태계에서 오는 그 활력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제가 조교를 할 때 MIT 같은 경우는 이시스를 같이 뽑아가지고 2학년 1학기 수업 마치고 두 개를 희망자에 하나씩 나눕니다. 그러면 그때 기억이 한 100명이 있다 치면 거의 뭐 8대2, 9대1 정도로 나뉠 정도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프레퍼런스가 세고 한국이랑 너무 다르죠. 한국, 대만은 그래도 삼성, SK가 페이가 제일 세니까 우리 삼성, SK로 갈 거야. 거기서 임원을 달 거야 라는 게 있다 보면 앞단들은 그러니까 페이스북, 구글에 갈 거야. 거기서 임원을 달 거야 라가 있어요. 약간 컬러가 다르고 그리고 이미 너무 아시아가 너무 잘해버리니까 인텔이 한번 몰락하면서 그게 이제 삼성이나 TSMC를 쫓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생태계의 문제거든요. 하나의 반도체 칩이랑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업체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얼기설기 엮여 있어야 되는데 생태계가 한번 삐끗하기 시작하니까 제조업을 한번 우습게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팔로우하는 게 좀 쫓아오는 게 힘들어지면서 좀 생태계가 힘이 빠진 게 있고 이제 다시 맹추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쉽지 않지. 한번 모멘텀이 죽어버리면 또 쫓아가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 고객이나 저희의 마켓 지향은 항상 글로벌 향입니다. 저는 로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로컬에서 저희 이제 파트너와 함께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겠다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첫째도 글로벌, 둘째도 글로벌, 셋째도 글로벌인데 맞아 죽어도 글로벌에서 맞아 죽겠다. 동네에서 이렇게 캡티브 플레이 하지 않겠다. 근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예, 대한민국도 그렇게 디램을 도전했습니다. 제 반도체 선배들이 아무도 안 된다 그럴 때 IBM에서 콜 받고 당시에 무슨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 우리가 유럽을 이길 수 있겠어, 모두가 그럴 때 만들어냈듯이 저희도 똑같이 이게 100m 달리기에서 200m 달리기가 된 겁니다. 저희의 비전은 살아 숨쉬는 비전은 글로벌에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왔고
저희 팀 다른 팀이랑 비교했을 때 창업자들이 다릅니다. 글로벌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창업자들, 예, 글로벌에서 그 세계적인 팀들이랑 경쟁하고 편하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로 경쟁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한국의 좋은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레버리지 하겠다. 그게 제 리밸런스의 티시스입니다. 옛날에는 왜 우린 메모리만 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못하냐, 잘 안 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의 모든 걸 걸고 그거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는 안 돼. 라는 그 편견을 깨보고 싶은 게 저의 살아 숨쉬는 비전이고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엑시노스에서 만든 저희 선배님들의 그런 신화들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스타트업의 일부러 깃발을 딱 세울 수만 있으면 그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에코시스템에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저희가 불과 2년 반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 반 만에 1,0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2년 반 만에 글로벌에서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리포트, 옴디안 리포트 나가면 리밸런스 유일하게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박 대표한테 인터뷰를 요청해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터뷰를 할 때는 이분은 왜 인터뷰에 응한 거지? 진짜 의도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사실 어떤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그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 회사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가 좋은 분들 모시고 싶다.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이런 그룹 회사가 있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다 팀플레이고 정말 좋은 분들한테 한 명이라도 노출이 된다면 제가 오늘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가슴 설레는 삼성전자의 바톤을 이어받겠다. 아직 극초기입니다. 삼성전자의 바톤을 이어받을 건데 혼자서는 못하고 10명이서 못하고 100명이서 못하니까 오셔서 한번 같이 팀워크 해보자.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저희가 이 마침 또 좋은 채널이니까 이게 노출해서 그런 분들한테 저 미친놈 하나 있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 불씨에 요 불씨가 있는데 이 화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게 될 수 있으면 저희 오늘 1시간 2시간 그러려고 제가 월급 받고 있는 건데. 예. 자, 제가 리벨리온 이야기를 갑자기 소개한 이유는요, 다들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또 한국 기업들이 과거처럼 성장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의심을 갖지만 과거에도 줄곧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은 성장해 왔으니까요. 반도체 전쟁의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같은 때 기존의 대기업들이 위기를 돌파하고 또 이 무대에 새로 뛰어드는 업체들이 성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과 응원 때문이었습니다. 리벨리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한국 반도체 산업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